여러분께 저만의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일기를 몇 년 동안 쓰긴 했지만 일기를 매일매일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일기가 뭐 한 달, 두 달씩 밀리기도 했고 또 그걸 밀린 일기를 계속 쓴다고 당장 오늘의 일기를 못 쓰는 날도 있었고 약간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이어리 하면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며야 하고 뭐 글씨가 예뻐야 하고 이런 필기구나 뭐 마스킹 테이프 등등 소위 말하는 다꾸템들이 짱짱해야 다이어리 꾸미는 맛이 나고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 이 다이어리가 어쨌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한 기록이고 또 이게 훗날 봤을 때 뭐 이게 자서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담이 없이 다이어리를 쓸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준비물은 내가 쓸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아무 펜 하나 끝입니다. 이 영상은 다이어리를 어떻게 하면 잘 꾸미는지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기 위한 나만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만의 다이어리 쓰는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의 다이어리를 예쁘게만 하는 데에 치중이 되다 보면 정작 이 다이어리를 어쨌든 쓰는 거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가장 본질인데 그걸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꾸미다 보니 내용을 쓸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다이어리를 꾸미는데 힘을 너무 많이 쏟아서 내용을 쓰기 전에 다이어리를 덮어버린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나 일기는 꾸미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이건 다이어리를 오래 쓰고는 싶지만 오래 쓰지 못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저희가 하루를 12시간 정도를 눈을 뜨고 있다고 치면 그 정도를 살아가는데 그 모든 하루를 일거수일투족 다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해시태그였거든요. SNS에는 여러분이 올리는 게시물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키워드별로 정리를 하잖아요. 다이어리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만약 오늘 무얼 했냐? 저는 오늘 해시태그 늦잠. 왜냐면 오늘 12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점심 신라면. 그 다음 다이어리 영상 촬영.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요약할 제목 대신 이렇게 여러분만의 해시태그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해시태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에 제목으로 적고 이제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은 늦잠 잔 내용을 1번이라고 하고 점심으로 신라면 먹은 내용을 2번이라고 해요. 그 다음 다이어리 영상 촬영한 것을 3번이라고 한다면 총 3개의 문단이 나올 수 있겠죠. 1번에 대한 내용. 나는 오늘 늦잠 잤다. 오늘 일요일이랑 밥 먹었는데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엄마 전화가 왔는데도 도시락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심 신라면을 먹었어. 오늘 점심 뭘 먹을지 한 2시간 동안 누워서 고민한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상당히 신라면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끓여 먹었다.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었다. 다이어리 영상 촬영하는 거. 나는 오늘 다이어리 영상 촬영을 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녹화 버튼 눌렀는데 말이 실수로 나오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하루를 눈을 떠 있는 순간을 모두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저처럼 이렇게 해시태그로 작성을 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쓸 힘도 없고 피곤해서 나는 자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 계획이 다 어긋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해시태그만 적어요. 하루를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만 딱딱딱딱 적고 그냥 잡니다. 만약에 이
밀린 내용들을 다 채우지 못해도 훗날에 이 해시태그만 봐도 아, 내가 이날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록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요. 이 포스트잇은 열흘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을 적으려고 했던 포스트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라도 작성을 한 포스트잇은 어떤 내용인지 대번 압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해시태그 제목법 요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기를 써야겠다라고 다짐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일상이 너무 단조로운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회사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루틴되는 생활들이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이건 역시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다이어리를 폈어요. 쓸 말이 없어요? 날씨를 적습니다. 날씨. 뭐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아이콘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나가서 모름.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러면 미세먼지 최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날 쓸 말이 없을 때 날씨부터 적습니다. 날씨를 적는 것만큼 좋은 기록의 시작이 없어요. 그 다음 날씨를 적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를 쓸 당시의 내 기분을 적어야 돼요. 날씨는 물론 어제도 화창하고 오늘도 화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기분, 지금 일기를 쓰는 기분은 분명 다를 거예요. 만약에 어제도 화가 나고 오늘도 화가 난다. 그럼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주체가 다를 거고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주체가 다를 거예요. 저는 특히나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항상 다이어리를 써요. 다이어리에 제 속마음을 푸념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제가 써본 결과 그날그날 저를 빡치게 하는 원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자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편하네요. 그리고 집이 최고입니다. 일기라고 해서 다듬어진 내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모티콘도 쓰고 뭐 집이 최고다, 뭐 요즘 같으면 유행어도 많잖아요. 뭐 신라면 JMT라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엄청 자유롭게 나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언어로 마음껏 써야 돼요. 이렇게 날씨와 기분만 써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개괄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나 기분을 적어서 여러분의 하루를 표현하는 걸 습관화해보세요. 그 다음은 이전까지는 일기를 쓰는 것 자체,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일기 자체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것 역시 저만의 방법이에요. 제가 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보통은 팩트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여기에 따른 나의 감정이나 느낀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팩트를 그대로 적되 여기서 끝난 다음에 다른 팩트를 적는 게 아니라 왜 세 번째인지 적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왜 세 번째를 읽는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지 않으면 팩트만 남잖아요. 솔직히 일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걸 적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낀 점들을 작성을 하면서 내 스스로 가치관을 쌓아가게 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 포커싱을 해서 적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기가 밀렸을 상황에 대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이 2월 9일인데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일기를 안 쓴 거예요. 기억이 필름 끊기듯이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2월 9일이에요. 그래서 2월 9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기를 쓸랬는데 앞에 안 쓴 장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새 일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역시나 일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라라는 게 가장 큰 요지인데 2월 9일 일기를 쓰는데 앞장이 다 밀렸어요. 그러면 이 앞장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2월 9일부터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밀린 일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의 기분과 오늘의 감정을 여기에 적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린 일기를 써야겠다 하면 해시태그로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앞으로 돌아와서 해시태그 하나에 해당하는 한 문단 정도만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채워질 거예요. 무튼 일기가 밀렸을 때는 여러분의 그날 하루를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의 마지막인데 일기를 쓰는 게 그냥 쓰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훗날에 내가 이 일기장을 다시 열어볼 날이 올 거예요. 우리도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사진을 훗날에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저는 일기의 끝에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좋은 말을 하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긍정적인 말로 매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기를 적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항상 적어요.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 무사히 올라가자. 이게 말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절을 쓰면서 내 스스로를 응원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일기장을 미래의 내 자신이 과거의 내 자신과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나쁜 말이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기록을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적더라도 항상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인드를 기록을 하고 끝맺음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만의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리를 쓰는 건 무엇보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많은 분량을 꽉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백의 미는 진정한 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쓸 말이 한두 줄밖에 없으면 한두 줄을 써도 괜찮으니 꾸준히 쓰는 노력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드릴 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